속보, 뉴캐슬 깜짝 영입 초대박, 대한민국 축포, 초대박 영입 임박. 손흥민이 현재 토트넘 호스퍼 아닌 박지성의 발자취를 따를 뻔했다. 전 메뉴 코치 르네 뮬레스티는 지난 19일, 현지 시간 글로벌 축구 매체 골닷컴을 통해 손흥민과 인연을 맺을 뻔한 사연을 밝혔다. 그는 손흥민이 지난 2015년 여름 토트넘으로 온 순간 수년 안에 맨유가 데려올 선수라 느꼈다. 이를 이루지 못해 짜증났다. 라고 전했다. 뮬레스티는 알렉스 퍼거슨 전 감독 밑에서 맨유의 영광을 이끈 숨은 주역이다. 12년 동안 맨유 코치로 재직했고, 박지성도 맨유 시절 그의 밑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박지성으로 인해 한국 선수들의 저력을 확인했고, 손흥민의 재능도 눈여겨봤기에 가능했다. 뮬레스틴 코치는 퍼거슨 전 감독 은퇴와 함께 2013년 여름 맨유를 떠났다. 맨유에 손흥민을 추천해줄 기회가 사라졌다. 만약 그가 맨유에 몇 년 더 남았다면 그의 추천으로 손흥민의 소속팀은 맨유로 바뀔지 모를 일이다. 또한 토트넘에서 이루지 못했던 우승도 가능했다. 2. 손흥민. 나이 들어 기량 하락. 수비 못 다돌렸다. 현지 매체 손흥민 맹비난. 마샬 대 헤아 코바시치 알칸타라. 재계약 금지. 손흥민, 토트넘에 대한 악평이 쏟아졌다. 절대 재계약을 하면 안 되는 선수에 포함됐다. 악의적인 내용이 더해졌다. 스포츠키다는 24일, 이하 한국 시간, 오는 여름 이적 시장서 절대 재계약을 하면 안 되는 선수 5인을 선정. 발표했다. 스포츠키타는 나이가 많거나 부상이 잦은 선수들은 어느 팀에게나 큰 부담이다. 특히 그런 선수들은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팀의 발전을 방해한다. 따라서 30대 선수들의 계약은 연장하는 것보다는 다른 팀으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스포츠키다는 가장 먼저 안토니 마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선정했다. 지난 2015년 맨유에 입단한 마샬은 2019-2020 시즌 프리미어리그서 17골을 뽑아내며 큰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예상만큼 자라나지 못했다. 또 세비야로 임대까지 다녀왔지만 성과가 없었다. 특히 부상이 문제다. 항상 중요한 순간 부상이 발목을 잡으며 어려움이 많다. 또 마테오 코바시치, 첼시와 티아고 알칸타라, 리버풀가 선정됐다. 잦은 실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비드 데 헤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이름을 올렸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팬들은 데헤아에게 클럽에서 당장 나가라고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팬은 데헤아와 재계약을 고려 중인 맨유에게 재계약 제안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 데헤아는 다른 팀을 알아봐야 한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팬은 만약 데헤아가 연장 계약을 맺고 새 골키퍼가 없는 상황에서 다음 시즌에도 잘못된다면 모든 건 에릭 터나흐 감독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팬들도 데헤아 핑계를 계속할 수 없다. 이제 나가야 한다. 당장 나가라.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경기를 지켜본 맨유 레전드 리오 퍼디낸드는 나쁜 실수였다고 한숨을 쉬었고 피터 크라우치 또한 끔찍한 실수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데헤아도 긍정적인 판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손흥민은 4위였다. 스포츠키다는 손흥민은 해리 케인과 함께 8년 동안 토트넘의 핵심 선수였다. 그 윙어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조제 무리뉴, 안토니오 콘테 아래서 놀라운 속도와 골 앞에서의 효율성 덕분에 맹활약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뒤 매 시즌 15골 이상을 넣었다라고 전했다. 지난 2015에서 2016 시즌 토트넘으로 이적한 손흥민은 그해 8골을 넣었다. 적응에 성공한 손흥민은 꾸준히 활약을 펼쳤다. 21골을 시작으로 18골, 20골, 18골, 22골에서 24골을 성공시켰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서 23골을 터뜨리며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올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서 10골 그리고 총 14골을 기록 중이다.
상황을 종합하면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한 후 매 시즌 15골 이상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키다는 손흥민이 리즈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2골을 넣는다면 올 시즌에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올 시즌은 그의 약점이 노출됐고 부족한 페이스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토트넘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시즌을 보냈지만 곧 31세가 되는 손흥민은 단순한 부진을 겪고 있다기보다는 기량이 하락한 것일 수 있다. 이런 모습이 더 이상 손흥민이 양질의 경기력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 시즌 내내 수비수들을 쉽게 따돌리지 못했다고 호평을 추가했다. 스포츠키다는 따라서 손흥민의 계약이 2025년 종료되는 상황에서 토트넘은 계약을 연장하는 것보다 손흥민을 놓아주는 것이 현명하다. 케인의 계약도 내년 여름 종료를 앞두고 있고 토트넘은 오는 여름 새로운 감독 아래 새로운 방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토트넘은 새로운 핵심 선수를 구축해야 할 수 있다. 손흥민을 포함한 오래된 카드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팀을 옮겨야 한다고 거침없는 악평을 내놓았다. 3. 결국 손흥민과 이별열한 시즌 토트넘 골문 지킨 캡틴 이적 요구 고향팀. 사우디행, 저울질, 최근 고향서, 충격적인 커리어 시작. 김성호 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의 주장인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구단의 이적을 공식 요청했다. 11시즌 동안 토트넘 골문을 지켰던 그는 한 시대가 끝났다며 토트넘을 떠나고 싶다고 밝혔다. 영국 더선은 4일 요리스의 이적 요구를 보도했다. 요리스의 퇴단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지만 요리스가 먼저 팀에서 떠나고 싶다며 이적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우선 요리스와 토트넘의 계약은 1년이 더 남아있다. 다음 시즌이 끝날 때까지이다. 하지만 이번 시즌 요리스는 부상과 부진으로 인해 시즌 막판에는 골문을 비웠다. 그래서 토트넘도 그의 방출을 계획 중이었는데 요리스가 먼저 선수를 친 것이다. 요리스는 나는 다른 것을 원한다. 고 밝혀 다른 팀으로의 이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요리스는 팀을 떠나기로 한 것은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것이며 토트넘과 앞으로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입장이다. 요리스는 최근 고향팀인 프랑스 니스로의 이적설이 나돌고 있는 상태이다. 요리스는 니스의 한 매체와 만나 한 시대의 끝이다.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이 있다. 무엇이 가능한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요리스는 그러나 나는 토트넘과의 계약이 1년 남았고 축구에서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는 것이다. 고 말해 이적 가능성을 전했다. 요리스가 밝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축구가 아닐 수도 있다. 최근 프랑스 지중해의 해변 레스토랑을 개업해 공동 오너가 되었기 때문이다. 영국 더선은 그의 레스토랑 개업에 대해서 충격적인 커리어 변경이라고 할 정도였다. 요리스는 니스에서 태어났다. 토트넘으로 이적하기 전 프로 무대에 데뷔한 것도 바로 니스에서다. 요리스가 2008년 리옹으로 이적하기 전에 두각을 나타낸 곳이고 유스 시절 뛰었던 팀이 바로 니스이다. 요리스는 지난달 니스 복귀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다. 토트넘이 먼저 시즌을 끝내야 한다. 면서 니스에는 저와 좋은 친구인 카스퍼 슈마이케를 포함해 2명이 수준 높은 골키퍼가 있다. 이런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운명에 맡기겠다. 고 니스 이적을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이에 앞서 영국 언론은 요리스도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부터 이적 제의를 받았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요리스는 2012년 토트넘으로 이적했고 447경기에서 무려 151개의 클린시트를 기록했다. 2015년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 주장으로 임명된 후 지금까지 맡고 있다. 주장 완장도 이제는 벗고 싶어하는 요리스이다. 4. 설마 그 팀으로 돌아간다고? 세기의 먹튀, 친정팀 복귀 가능성 열려. 세기의 먹튀라는 오명을 쓴 에당 아자르가 결국 레알 마드리드에서 방출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4일 아자르와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2019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첼시를 떠나 8,800만 파운드, 1,431억 원, 위 이적료를 기록하며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은 아자르. 그가 받은 주급은 팀 내 1위는 47만 파운드, 7억 6천만 원이었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 후 급격한 하락세를 겪었다. 부상과 과체중 논란 등을 겪으며 전력의 선수로 전락했다.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과 대화를 하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결국 아자르는 총 4시즌 동안 리그 54경기에 출전해 4골을 기록하며 레알 마드리드 생황을 마무리 지었다. 2012년 프랑스 릴에서 첼시로 이적하며 2019년까지 세계 최고의 선수로 거듭난 아자르의 처참한 몰락이다. 이제 아자르는 어디로 가야 할까? 영국의 데일리 스타가 아자르가 갈 수 있는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 역시나 가장 유력한 곳은 사우디아라비아다. 하락세가 멈추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알나스르가 관심을 보인 바 있고 또 리오넬 메시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알힐랄 역시 아자르와 연결돼 있다. 세 번째 후보는 튀르키예의 페네르바체다. 이 매체는 페네르바체는 메수트 웨질, 델레 알리 등 과거 EPL에서 하락세를 겪던 선수들과 계약을 주저하지 않았다. 페네르바체 회장은 아자르의 팬이며 언젠가 아자르의 영입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첼시 팬들을 기쁘게 할 마지막 잠재적 목적지는 스탬포드 브리지다. 논리적인 움직임보다는 감정적인 움직임에 가깝다. 토드 보엘리 구단주는 기꺼이 아자르 영입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아자르가 첼시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고 설명했다. 5.150억 선수 공백을 3단 합체로 메우는 기아, 위기에서 피어난 장미 새송이. 기아는 지난 4월 초 날벼락 같은 소식에 침묵했다. 팀의 주전 우익수이자 핵심 타자인 나성범, 34위 종아리 부상 상태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소식이었다. 최초 소견은 오랜 결장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간단하게 훈련을 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린 뒤 경기에 나가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통증이 계속되는 게 수상했다. 검진을 다시 받은 결과 종아리 근육에 손상이 보였다. 재활만 8주짜리 부상이었다. 갑자기 확고부동한 주전 외야수 하나가 그것도 2달 이상 전력에서 사라졌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프리에이전트 FA 자격을 얻어 기아와 6년 총액 150억 원에 계약한 나성범은 첫해 그 명성에 걸맞은 활약을 했다. 시즌 144경기 모두에 나가 타율 0.320, 21홈런, 97타점, OPS,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0.910을 기록했다.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확실한 중심타자 효과에 모두가 환호했다. 하지만 그런 나성범이 빠졌고 기아 공격력은 2021년으로 되돌아갈 위기였다. 그렇다면 나성범이 빠진 2달의 시간 동안 기아는 어떤 공격력을 보였을까? 지난해 기아의 팀 OPS는 0.746으로 리그 1위였다. LG와 더불어 리그에서 가장 좋은 득점 생산력을 보여준 팀이기도 했다. 올해는 공격 지표가 떨어졌다. 최영호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기아의 올해 팀 OPS는 0.697로 리그 4위다. 나성범의 공백은 분명히 있다. 다만 여전히 리그 평균 이상의 공격력은 유지하고 있다. 음지에서 올라와 분투한 선수들의 공을 빼놓을 수 없다.